생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서 지난 밤 사이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있는 벼랑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밤새 천막에 누운 제 귀에 들린 것은 국민들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 만나준 것을 국민에게 주는 큰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포장지는 근사했는데 선물 상자 안에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복 입고 오라는 청와대의 통보에 오랜만에 옷을 갈아입고 갔지만 빈 상자가 더 요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면하는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과 인내를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에 천막에서 전국의 민심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병헌 원내대표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김한길 당대표께서 회갑을 맞이하셨습니다. 회갑 날 천막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는 미역국도 시작하고 이렇게 노숙 차림으로 오셔서 완벽한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쉬움과 그리고 분노,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제1야당의 당대표를 완벽한 노숙자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그리고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작은 그 정성을 모아서 꽃다발은 국민들이 김한길 당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라는 그런 그 마음의 정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앞날이 어둡고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제 3자 회담이 두꺼운 벽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민생과 민주주의 그 어느 것도 생각의 일치나 의견적 부분을 본 것이 없습니다. 독선, 불통에 모르쇠와 묵살이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도 무망하고 민생과 복지까지 위험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잘못된 소신으로 재정 파탄, 지방재정 위기에 복지까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편적 증세 검토라는 반서민적 세제 개편에 위험한 징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은 누리지갑만 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더 큰 세금 부담을 강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아니라고 잘못된 정책적 발상에 대해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더 결기 있고 더 강력한 투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할 것입니다.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 우리 반드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게 추진할 것입니다. 감사원장, 경찰청장에 이어서 검찰총장까지 국가기관장은 온갖 외압과 공작으로 내몰아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음모를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황골탈퇴 수준으로의 국정원 개혁과 인적 청산 그리고 확고한
정치적 중립 확보가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1세대, 2세대 민주당 선배들은 피눈물과 고난을 감수하며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왔습니다. 선배들이 그랬듯이 다시 민주주의를 위해 사직생 하겠다는 각오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과 유혹과 미몽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정권도 다 함께 편해집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금년 추석 밥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 추석 밥상에는 불통령이라는 단어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불통령이 화제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제 회담 이후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해도 너무한다 라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는 안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때문입니다. 소통하지 않아서 불통령이고 답답한 국민 가슴에 불지른 꼴이어서 불통령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다 함께 어려운 시기에 추석을 맞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가족들과 잠시 시름을 접고 다시 힘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고향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 일단 재판을 계속 지켜보자고 그러는데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인지 또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동욱 직원에게는 5차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판은 무죄를 향한 재판은 6차 국기문란으로 가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경찰의 수사 조작, 그리고 수사 개입, 그리고 NLL 사태가 이어지는 5차, 6차 국기문란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은 그렇다라는 것이 참 암울했습니다. 되게 그게 지도자건 일반인이건 간에 어떤 인식을 갖느냐, 어떤 판단을 갖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개 일에는 본말과 전후와 선호와 중경, 완급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저희는 큰 실망을 했고 결국 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본인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암울한 오후였고 심란한 하루였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 예, 어제 3당 이달곤이 절벽 앞에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 정권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라는 말씀에 아이언 신세까지 공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 4.3 양내 학살에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검찰청의 수사, 은폐 축소, 국정원의 정상이랑 휴로 불법 공개, 최동욱 총장에 대한 이례적 감찰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내의 병행 투쟁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대표 시절처럼 전면적 당위 투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국민의 많은 요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원식 최고위원 발언이겠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회담 중에서 최악의 회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합의문 작성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야당에게 통보하고자 만났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불통을 넘어서 복성과 아집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기대는 무망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로 가겠습니다. 다음 박규춘 사무총장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33년 전, 그러니까 1980년 9월 17일 기엄사 보통헌법회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5월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법정치로 진술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 정치 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쯤 김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승리하기까지 꼭 24년이 걸린 겁니다. 33년 전이나 지금이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3자 회동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그야말로 국민적 열망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은 민생을 앞세워 야당의 불종을 강요했습니다. 정치의 정답이 언제나 민생인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어제만큼은 그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형식이라면 민생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시작부터 잘못 짜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은 역시 온전할 리가 마음하겠죠. 민주주의에 없는 민생이 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청을 나서면서 불 꺼진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민주주의도 불 꺼주고 마는가 하는 안타까움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벼랑 끝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형식을 바로 세우고 내용을 함께 채워나갈 수 있기를 여전히 희망합니다. 야당 정치인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의 보름달이 국민들 마음속에 둥실 떠오를 때까지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장병환 정책위장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3자 회담은 민생 측면에서도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 회담이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핵심 민생 현안으로 요구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기초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여야가 이미 20% 인상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노력하고 있다는 안이한 답변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야당 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회담에 필수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히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유아 보육 지원과 기초연금은 우리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고 박 대통령 본인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버리고 회담 내내 몰수하면서 마이동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이 그토록 강조한 원칙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사안을 지키는 정치의 정도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로 위장했던 박근혜 정부가 어제 3자 회담에서 친재벌, 친부자 정부임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MB 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천문학적인 경우의 법인세 감세한 혜택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MB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변함없이 철옹성처럼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패한 MB노믹스의 전체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MB정부 제2기를 자처하며 다시금 재벌과 슈퍼 부자들에게만 득혜를 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정 파탄의 원인이 MB정부 감세 때문이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부자 감세를 처리하지 않는 한 금년도의 세제 개편안을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둡니다. 박근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공급생활자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를 쥐어짜서 결국 민생 파탄을 초래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셀프 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 셀프라는 용어가 참으로 희한한 용어입니다. 개혁 중에 셀프 개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짝퉁 개혁이고 국정원의 면죄부를 주자는 것밖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 의한 셀프 개혁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개혁, 국회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위 차원에서 셀프 개혁안을 논의하는데 국회 정보위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만 퉁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돼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국회 내에 국정원법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진정으로 국민에 의한, 국회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남 도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 대표님께, 최고위원님께 건의를 드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당에는 당 대표님만 고생을 하시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경험들이 없으신 최고위원님들이라 그러신지 모르지만 그 개인 플레이를 삼가해 주시고 그 작은 내부에서 싸움들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에는 더 강력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님께서도 저희들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원에 체크도 하시고 조상님들의 운동을 기리는 시간을 어차피 장기 전이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그렇게 계시다 오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님, 당대표님께 먼저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지금부터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민심은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교만 덩어리가 가득한 주변을 떨쳐내야 합니다. 국가의 원로가 필요합니다. 박기춘 검찰 원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기춘 다시 한번 대통령은 교만 덩어리의 주변을 떨쳐내야 합니다. 국가의 원로가 필요합니다. 김기춘 검찰 원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지닌 원로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는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의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무시하고 호도하고 왜곡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무례하고 오만한 회담 제안이었으나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만을 생각하며 회담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제1야당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잠못 이루고 고민해 나갈 자리에서 대통령은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목표면 향해 뛰도록 양옆을 보지 못하게 가려진 경주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더라도 정치는 나누는 것입니다. 권력의 부자인
대통령이 나눠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야당 대표에게 양보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주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사와 국민 앞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어제의 회담은 국민에게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안겨준 회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경험했던 18년은 강산과 사천이 두 번 바뀌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군부와 강권 통치, 조작, 음모,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세월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4년뿐입니다. 덧다리를 풀고 싸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유신나라고 정치로 디지털 국민을 통치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은 67%,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부패 척결로 83% 초반 지지율을 얻었지만 물러날 때 한 자릿수 지지율로 퇴임을 했습니다. 국민의 반을 인정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독선과 불능으로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어제의 회담, 뼈아픈 실수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냉정하게 보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 중심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핵심 얘기하고는 조금 빗나가긴 하지만 오늘 얘기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군들의 추후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에 나서야 됩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야 그 안타까운 죽음이 세상에 드러난 고 이신의 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발언에 앞서서 쓰러질 전정 맡은 바 임무를 안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참군인 이신의 중에에게 기쁜 애도를 표합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던 이신의 중위는 새 생명을 품은 몸을 이끌고 한 달에 5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소화했습니다. 또한 이신의 중위는 최전방이 낙후된 의료 체계로 인해 남들처럼 자유롭게 산부인과 진료도 다니지 못한 채 홀로 독한기 훈련 준비를 지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에 시달리던 이중에는 결국 어렵게 세상 빛을 본 아들 분보미의 옹알이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뒤늦게 순직으로 인정은 받았습니다만 그녀의 죽음은 당초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총 8,44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여군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오색 화장 대신 얼룩무늬 위장, 고운 구두 대신 거친 군화를 선택한 여군들을 어머니가 되기 위해 민간인들보다 몇 배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국의 16개 국군병원 중에 산부인과가 설치된 곳은 5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최전방에 근무하는 여군들은 주변에 민간 산부인과가 없어 아예 아이 갖기를 포기하거나 이신의 중이처럼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신 도중이라도 고된 야근은 물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게 대한민국 여군들의 일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여군들이 아이를 갖는 것은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반드시 제2의 이신의 중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에 바랍니다. 군대 내 여성 인권에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여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임신 7개월 차 여성에게 월 5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임무를 안수하기 위해 열성을 다한 고 이신의 중에 투철한 군인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하늘나라에서 편히 눈 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군 장병 여러분 추석 한가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